이 옷처럼 자네 이제부터 내 사람이야. 민강유통 회장 민두식이 백화점에서 여자의 목에 걸린 스카프를 뜯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정루시아, 아니, 진짜 이름은 백설이었습니다. 그녀는 4년 전 억울하게 죽은 딸 백미소의 복수를 위해 회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두식과 그의 딸 민경채가 미소를 가해자로 몰아 자살하게 만든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설이는 회장의 집착 앞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 남자의 소유물이 되어야 할까요? 그 순간 병원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약혼자 김선재가 이혼 서류를 찢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끔찍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낳은 아기와 설이가 낳은 아기가 바꿔치기 됐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기가 지금 설이의 딸을 괴롭혔던 바로 그 민셀이라는 사실을요. 선재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세리가 설이의 딸이면 자신의 딸이고 자신의 핏줄이 민강유통을 물려받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복수국 뒤에 또 다른 복수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옷처럼 자네 이제부터 내 사람이야. 두식이 백화점에서 설이에게 건넨 말입니다. 그는 문태경이 선물한 스카프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설이의 목에 자신이 고른 옷만 걸리길 원했던 겁니다. 사흘 전 두식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 설이에게 간절함을 전했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은 두 사람, 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설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이 되어줘. 내 집은 전부 넘길 테니. 설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딸 미소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부터 설이는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민강유통 회장의 아내 자리, 그것은 복수를 위한 완벽한 발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설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경채도 아닌 오직 설이만 원한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경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아닌 저 여자를 후계자로 지목하다니. 그녀는 곧장 스텔라장을 찾아갔습니다. 장 여사님, 저 여자가 아버지를 독차지하고 있어요. 경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스텔라장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경채 씨, 초조해하지 마세요. 두식과 설이를 떼어놓을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이혼이죠. 두 사람을 법적으로 갈라놓으면 됩니다. 스텔라장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복수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두식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이와 두식의 결혼이 깨지는 것은 그녀에게도 유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식은 설이를 레스토랑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팡이를 짚고 억지로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설이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네와 문태경, 무슨 사이인가? 두식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설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냥 동료일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게. 자네 눈빛이 달라. 두식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권력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설이마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내 거라고 점 찍은 걸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네. 두식은 와인잔을 들어 설이에게 건넸습니다. 설이는 잔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사람을 소유물로 여긴다고. 딸 미소도, 손녀 세리도, 그리고 지금 자신까지도 말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두식은 갑자기 설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네가 좋아. 이 안에 자네 있어.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설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두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경채가 자네를 싫어하는 이유를 아나? 그건 나 때문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찢어놨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설이는 침착하게 두식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기회였습니다. 두식의 집착을 이용해 민각 유통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말하지 말게. 자네도 내 마음 알잖아. 두식은 설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가세. 자네한테 옷 사주고 싶어. 백화점에 도착한 두 사람, 두식은 명품 매장으로 설이를 이끌었습니다. 점원들이 다가왔고 두식은 손짓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걸로 다 보여줘. 설이는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 남자의 아내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생각하면 참아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설이를 본 두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설이의 목에 걸린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태경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벗게. 두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이가 주저하자 두식은 직접 스카프를 풀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자네한텐 내가 어울려. 이 옷처럼 자네 이제부터 내 사람이야. 그 순간 설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의 소유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채가 선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재 씨, 루시아를 아버지 곁에서 떼어놓을 방법 찾아요. 알겠습니다. 민 대표님. 선재는 전화를 끊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설이는 위기에 처한 세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괴한이 세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나 얘 엄마고 다시 내 딸 건드리기만 해봐. 설이는 세리를 몸으로 가렸습니다. 괴한의 주먹이 날아왔고 설이는 맞으며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망가 세리야. 세리는 설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언니 경채는 한 번도 이렇게 자신을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신고를 했고 괴한은 도망쳤습니다. 알고 보니 괴한은 모태주였고 이 모든 게 설이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리는 설이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채가 세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리야, 루시아 만나지 마. 그 여자 위험해. 하지만 세리는 처음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만 좀 해요, 큰언니. 큰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루시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모함하지 마요. 경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재가 병실에 누워있는 두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꺼내 두식 앞에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제출하면 회장님과 루시아의 부부의 연은 끝납니다. 두식은 눈으로만 선재를 노려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는 경채의 개다. 언제까지 경채 편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선재는 비웃으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도 제 식대로 해보겠습니다. 한철 쓰고 버려지는 사냥개가 아니라 주인을 물어뜯는 미친 개로요. 선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계획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채마저도. 내일 아침 회사 로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세리가 백설이의 딸이면 내 딸이라는 소리지 않나? 그럼 내 핏줄이 민강의 후계자가 되는 거냐? 선재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20년 전 병원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선재는 로스쿨 학생이었습니다. 연인 서리가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리가 아기를 낳고 있었습니다. 진통에 괴로워하는 서리를 보며 선재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벗어나 성공하겠다는 로열 패밀리에 입성하겠다는 꿈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섰습니다. 서리를 버리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던 선재는 또 다른 분만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 실장 들어봐. 내 아기는 약해. 하지만 옆 분만실 아기는 건강하다고 했어. 경채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표님 무슨 말씀이신지. 바꿔? 두 아기를 바꾸라고. 선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채가 아기 바꿔치기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그건 안 됩니다. 안 돼? 넌 나한테 목숨을 빚진 사람이야. 내 말대로 해. 아니면 내 과거를 다 폭로하겠어. 공 실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낳은 건강한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선재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공 실장이 복도를 지나갔고 잠시 후 경채의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재는 그날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선재는 그 비밀이 자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병원 기록실로 내려갔습니다. 몰래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 20년 전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출생 시간, 담당 의사, 그리고 공 실장의 서명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완벽해. 선재는 서류를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공 실장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선재가 서 있었습니다. 선재 씨,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공 실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선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선재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공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선재 씨, 그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당신은 20년 전에 아이를 바꾼 적이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잊고 사세요. 선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공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재 씨, 이건 양심의 문제예요. 저는 20년 동안 양심이요? 공 실장님, 당신 딸 대학 등록금 누가 냈습니까? 당신 남편 수술비 누가 댔습니까? 전부 경채 대표가 준 돈 아닙니까? 공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대로 집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니면 여럿 다칩니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 가족도요. 공 실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선재는 민수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정은 연구실에서 세리와 경채의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정말 아버지의 딸인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수정 씨, 뭐 하세요? 선재가 갑자기 나타나자 수정은 깜짝 놀라 검사 키트를 숨겼습니다. 선재 오빠, 그냥 연구 중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전자 검사 키트 보였어요. 선재는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검사를 의뢰한 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또 동의 없이 검체를 채취한 것은 인격권 침해예요. 선재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수정은 항의하려 했지만 선재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용히 지내세요. 안 그러면 법적 책임 물을 겁니다. 선재가 나가자 수정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선재는 서리를 찾아갔습니다. 서리는 아파트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선재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알면 까무러칠 일이지만 기대할 일이다. 서리는 선재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내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어. 민두식과의 이혼이 불발됐다는 거지.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면 7시에 세리와 함께 나와. 그렇지 않으면 세리에게 내 정체를 알리겠어. 선재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서리는 쪽지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선재가 무슨 계획을 세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리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리는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야,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네, 이모. 무슨 일이세요? 같이 저녁 먹을래? 할 얘기가 있어서. 세리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서리가 유일한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 서리와 세리는 레스토랑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선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재 씨, 왜 여기 있어요? 세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초대받았어. 들어가자. 세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재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석으로 예약한 김선재입니다. 가족석이라는 말에 서리와 세리는 당황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곳은 조용한 구석 자리였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3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재는 세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같지 않냐? 세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가족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재는 대답하지 않고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서리는 선재를 노려봤습니다. 선재가 무슨 속셈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위험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고 선재는 세리에게 스테이크를 잘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넌 너무 마른 것 같아. 세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재가 이렇게 친절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리는 선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선재는 속삭였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한편 경채는 회사에서 선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경채는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리를 무너뜨릴 계획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선재 씨, 대체 뭐 하는 거야? 경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선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리는 태경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어젯밤 일을 털어놨습니다. 선재가 이상해요.
갑자기 가족 행세를 하면서 저와 세리를 묶으려고 해요. 태경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선재가 세리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재는 세리를 이용해서 민강 유통을 차지하려는 겁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재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선재가 경찰을 배신하게 만들고 그 틈에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선재는 스텔라장과 만났습니다. 조용한 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 여사님, 제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텔라장은 와인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리를 위해 움직입니다. 세리가 민강 유통을 물려받으면 장 여사님의 손자도 복수를 하는 셈 아닙니까? 스텔라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선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정호세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협력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경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시청자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서리도 경채도 심지어 선재조차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이사회실에서 폭탄 발표가 터질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괴롭혔던 백미소가 내 친언니였다고? 그럼 나는 내 언니를 죽인 거야? 세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공 실장의 고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진실이 세리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서리와 태경은 작전을 짰습니다.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태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세리에게 직접 말하는 건 위험해요. 경채가 먼저 알면 증거를 없앨 겁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은 양날의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충격을 받아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세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태경의 말에 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공 실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경은 공 실장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공 실장이 퇴근하자 태경이 다가갔습니다. 공 실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공 실장은 태경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경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그 아이였습니다. 문 대표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공 실장은 돌아서려 했지만 태경이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셨죠? 매일 밤 악몽을 꾸셨을 겁니다. 바꿔치기한 그 아기들 생각하면서요. 공 실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태경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세리 아가씨를 위해서라도요. 태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공 실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재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제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저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고백 영상을 찍어주세요. 공 실장은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태경은 호텔방에서 공 실장의 고백을 녹화했습니다. 공 실장은 카메라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세리 아가씨, 20년 전 제가 큰 아가씨의 명령으로 두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공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어머니는 백설의 여사이고 진짜 아버지는 김선재 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괴롭혔던 백미소 양은 당신의 친언니였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공 실장은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태경은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 공 실장의 일기까지 모두 복사해서 함께 넣었습니다. 이틀 후 설이는 세리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세리는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설이가 유일한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설이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이 안에는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담겨 있어. 세리는 USB를 받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백미소 사건의 진실, 그리고 너에 관한 진실이야. 설이의 목소리는 간신히 떨림을 참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USB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모, 저 무서워요. 지금 당장 열어보라고 강요하진 않을게. 내가 준비됐을 때 내 손으로 열어봐. 설이는 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찾아와.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모. 세리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설이는 창밖으로 세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세리는 혼자 방에 앉아 USB를 바라봤습니다. 12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냥 버릴까? 세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공 실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세리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공 실장의 고백이 시작됐고 세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세리는 노트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병원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고 공 실장의 일기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민세리가 아니라면 나는 대체 누구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괴롭혔던 백미소가 내 친언니였다고? 그럼 나는 내 언니를 죽인 거야? 세리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채가 세리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리야, 오늘 기자들 앞에서 루시아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해야 해. 하지만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채는 이상함을 느끼고 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리야, 무슨 일 있어? 세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싫어요. 경채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말을 거부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뭐? 세리야, 무슨 소리야?
세리는 침대에서 내려와 경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큰언니 아니, 민경채 씨, 당신이 정말 내 엄마예요? 아니면 20년 전에 나를 바꿔치기 한 사람이에요? 경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세리는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내 경채 앞에 던졌습니다. 직접 보세요. 공 실장이 다 고백했어요. 당신이 2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공 실장의 고백을 듣는 동안 경채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세리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경채가 세리에게 다가가려 하자 세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더 이상 당신 말 안 믿어요. 세리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경채는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지켜온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택시를 타고 서리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서리가 놀란 표정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야.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진짜 엄마예요? 서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세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세리야.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냈어. 세리는 서리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엄마나 백미소 언니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나 어떡해요? 서리는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세리야.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함께 진실을 밝히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선재가 차 안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장 여사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민강유통은 제 손에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선재는 몰랐습니다. 그의 통화를 누군가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민강유통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지만 않았어도 이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스텔라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두식은 눈만 굴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었지만 스텔라장의 정체를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사흘 전 스텔라장은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20년 전 아들 정호세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세야,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줄게. 스텔라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잃은 그날부터 그녀는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호세는 경채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식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가 평범한 회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두식은 딸이 재벌가와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식은 호세를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조필두에게 돈을 주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라고 사주했습니다. 그날 밤 호세는 경채를 만나러 가던 중 트럭에 치였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스텔라장은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증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필두를 찾아냈습니다. 조필두는 작은 시골 마을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은 그를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20년 전 정호세를 죽였죠? 누가 시켰습니까? 조필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이 시켰습니다. 돈을 주면서 사고로 위장하라고 했어요. 스텔라장은 그 고백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두 모았습니다. 이제 두식을 무너뜨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스텔라장은 병원으로 두식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둘만의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스텔라장은 두식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아니, 우린 처음 만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말입니다. 두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텔라장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모르는 곳에서 산 송장처럼 있군요. 사람이 신부를 잘 썼어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압니까? 스텔라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식 앞에 펼쳤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과 조필두의 고백서였습니다. 20년 전 경채가 사귄 남자가 내 아들입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지만 않았어도 이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두식의 눈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스텔라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내 아들의 핏줄이라고 하더군요. 당신의 손녀가 아니라 내 손녀입니다. 두식은 침대에서 몸부림치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텔라장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회사도 가족도 명예도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 것처럼요. 스텔라장은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두식은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분노를 느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채는 세리를 되찾기 위해 서리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리가 서 있었습니다. 민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경채는 서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세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야, 나야. 엄마 왔어. 경채가 세리에게 다가가려 하자 서리가 막아섰습니다. 민 대표님, 세리는 이제 제 딸입니다. 경채는 서리를 노려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세리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20년 동안 너를 키운 건 나야. 내 모든 순간을 함께한 건 나라고. 세리는 소파에서 일어나 경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나를 키운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경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백미소 사건도 할아버지 앞에서 착한 딸 연기한 것도 다 당신 권력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세리야, 그건 무슨 자격으로 엄마 행세예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경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리가 경채에게 말했습니다. 민 대표님, 이제 그만 놔주세요. 세리는 이제 제 딸이에요. 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딸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경채는 선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선재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선재 씨,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 저 여자를 무너뜨려야 해요. 하지만 선재는 차가운 표정으로 경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 대표님,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 게임은 끝났어요. 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선재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경채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당신과 정호세 씨의 과거 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입니다. 스텔라장 여사한테서 받았죠. 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20년 전 호세와의 사진, 병원 기록,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이미 회장님께 전달됐습니다. 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리가 당신 딸이 아니라 내 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제 민강유통은 내 딸 세리가 물려받을 겁니다. 경채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선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법적 대리인은 나죠.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채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두식이 극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는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강유통 본관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두식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민경채는 이제 민강유통과 무관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두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비리, 아기 바꿔치기 공모, 백미소 사건 은폐, 횡령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채는 회의실 뒤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경채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경채는 고개를 숙인 채 연행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는 서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세리야 엄마는.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경채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한편 선재는 회장실에 앉아 의자를 돌렸습니다. 그는 스텔라장과 통화했습니다. 장 여사님, 계획대로 됐습니다. 이제 민강유통은 제 손에 들어올 차례죠. 하지만 복도에서 서리와 태경이 이 통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녹음기를 끄며 서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선재를 무너뜨릴 차례예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요. 내일 아침 검찰청 브리핑룸에서 특별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내 친언니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걸. 용서해줘, 언니. 세리는 무릎을 꿇고 미소의 묘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비석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짓눌렸던 죄책감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서리는 세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세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미소 언니한테 가보지 않을래? 세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갈 수 있을까요? 언니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서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소는 착한 아이였어. 너를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세리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언니도 알 거야. 그래서 오늘 서리와 세리는 함께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세리는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서리는 운전하면서 가끔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떨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세리는 차에서 내리길 주저했습니다. 서리가 먼저 내려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괜찮아. 두 사람은 천천히 미소의 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묘비에는 미소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미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사진을 보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세리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도 옆에 앉아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소야, 엄마야. 오늘 내 동생 세리 데리고 왔어. 설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내 친언니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걸. 용서해줘, 언니. 세리는 땅에 이마를 대고 계속 울었습니다. 설이는 세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묘비에 말했습니다. 미소야, 내 동생 세리가 이렇게 용기 내서 왔어. 용서해 줄 수 있지? 설이도 묘비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 세리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설이는 세리를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세리야, 넌 이제 진실을 알았어. 그 진실을 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세리는 설이의 품에 안겨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설이와 태경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재를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검사실로 들어가 녹음 파일과 서류를 건넸습니다. 담당 검사는 파일을 재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김선재 변호사는 4년 전 백미소 사건의 공범이었군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님. 선재는 민경채의 명령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이 사건을 공개하겠습니다. 설이와 태경은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타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혜 씨, 이제 끝이 보여요. 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돼요. 다음 날 오전 10시 검찰청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담당 검사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는 법무팀장 신분을 이용해 백미소 사건의 증거 조작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검사님, 김선재 변호사가 다른 혐의도 있습니까?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강유통 경영권 찬탈 음모, 유전자 정보 불법 취득, 증인 협박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그 시각 선재는 민강유통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범죄가 폭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가. 선재는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재 씨, 증거 조작 및 위증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선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선재는 고개를 숙인 채 연행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직원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재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때 설이가 나타났습니다. 선재는 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설혜 씨, 나도 후회해요.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서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당신도 죗값을 치러야 해요. 선재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나는 모습을 서리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두식이 서리와 태경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서리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고 서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두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문 선생,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태경이 소파에서 일어나 두식을 바라봤습니다. 두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께는 민강유통 지분 15%를 양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선생께는 25년 전 부모님 사망 사건의 진실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태경은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복수보다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서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이나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회장님이 남은 인생 동안 진심으로 속죄하며 살아주세요. 두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스텔라장이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스텔라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백설의 여사, 내가 당신을 차갑게 대했던 건 내 아들 호세의 복수에만 집착했기 때문이었어. 서리는 차를 마시며 스텔라장을 바라봤습니다. 스텔라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리를 품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소.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말이오. 서리는 스텔라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 우리 모두 자식 때문에 아팠던 어머니들이었어요. 이제 그만 아파요. 우리 함께 세리를 지켜줘요. 스텔라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 후 서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세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옆에서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세리가 물었습니다. 서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리가 문을 열자 태경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세리가 밥을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가족 밥상이구나. 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설혜 씨, 이제 우리 행복해도 되는 거죠? 서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행복해도 돼요.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쳐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나 증오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함께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